자, 오늘자 일단은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놈의 어제자도 지금 일단은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워낙 앞에서 빅테크 위주의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는 어제자 뭐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시장 자체도 뭐 3%대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FMC 그럼 9월 금리 인하를 하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막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톡방에서도 일단은 브리핑이 나와주고 있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로 그래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지켜보시죠. 얼마나 지금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여줬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현재 1995년 7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이제 압박 완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가져갔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6%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5.75% 그러니까 0.25% 낙폭을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5.25%대까지 인하를 보여줬었던 시기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완화 목적으로 일단은 인하를 가져갔었고, 사실상 뭐 인하를 가져간다라는 거 횟수나 내용 자체는 보여줄 수는 있지만 크게 눈에 띄는 큰 하락을 보여주는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고금리를 유지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5.25까지 완화를 했어요. 다시금 5.5%대까지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다가 다시금 완화하는 결과를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2001년 닷컴 버블 또 터지기 전에 다시금 금리를 올려주는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1번과 2번 시기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인하를 했다가 괜찮다 싶으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형태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어설프게 금리 인하와 금리 상승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두서없이 보여줬었던 내용이었었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는 5% 혹은 6% 수준의 금리를 가져갔었던 결과에서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궈주는 결과값들을 역사적으로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1번과 2번에 대한 결과값으로 보시면 어설프게 지금 한두 번 내렸다가 다시금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에서 좋은 관점이 아니고 결국에는 폭락장을 만들 수 있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닷컴 버블이 더 세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내용 자체는 침체나 어떠한 특정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크게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 인하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고요. 금리 인하를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나 내용 자체를 만들어 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금리 인하를 가져가야 상승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사실상 횡보 또는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전혀 충격을 안 받고 지속적인 상승만 계속 넘어갈 거야. 유토피아적인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뭐 과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사실상 미국 자체만 좋아도 또 안 돼요. 전 세계적인 내용 자체에서 미국만 죽고 유럽 전체 죽고 중국 시장 다 죽고 우리나라 시장 다 죽고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나홀로 상승만 계속적으로 버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우리가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95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그놈의 지금 금리 인하 그거에 대한 기대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가져가고 어설프게 종료를 한다던가 완벽하게 종료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냐, 이미 거의 20년 넘는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맞냐 틀리냐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쨌든 시장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꼭 그대로 가야 되기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 해석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어느 이상 내가 지금 생각했었던 그 이하의 가격이나 내용 자체 터치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보고 손절을 보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인정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당하는 거죠. 정말 인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계속 뭐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파서 뭐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손절을 훨씬 더 확실히 잘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이탈하는 거 보고 다시 또 기회가 오는 종목들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또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복할 텐데, 그게 안 끊기시는 분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큰 손실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확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하자요. 과거서부터 어땠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던 95년도 기준으로 초반에 25bp를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25bp에서 50bp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여준 뒤에 금리 인하를 종료를 했어요. 나름 종료를 하다 보니까 종료 시점부터 나머지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단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98년 9월 달에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완화 목적으로 인해서 5.5%에서 5.25% 여기서도 25bp 완화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50bp까지 인하를 가져간 뒤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일정 특정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가져갔었던 시점과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횡복 또는 하락에 대한 관점에서이지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두기는 이 구간 자체는 힘들다라는 거죠. 종료를 한 시점서부터 상승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는 거죠. 금리 인하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닷컴 버블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때는 내용 자체가 좀 달랐어요.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던 시작 지점 그때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종료 시점까지 지금 지켜본다라고 하면 6.5%에 쳐서 6% 50bp를 떨구고 나서 무려 여기서 4.25%대까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줬어요. 이때는 뭐 사실 고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닷컴 버블이라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가오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지금 이 하락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내용 자체, 유동성을 공급해서 어떻게든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었고요. 그만큼 큰 낙폭을 가져갔었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워낙 세게 특정 이슈가 잡아줬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종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멈추질 않았어요. 무려 종료했었던 구간대 1600포인트에서 900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전년도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부양 차원으로 오히려 1.75%대까지 인하를 했었던 거를 1.25% 50bp 더 추가적인 인하와 25bp 추가적인 인하를 가져가면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충격을 가져가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작과 종료 기준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시작과 종료를 기준으로 얘도 횡보를 했었고요. 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상승을 가져갔었죠.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 9월달 신용 경색을 감지를 했고 결국에는 주택시장이랑 경제성장 타격 방지 차원에서 5.25%에서 지금 4.75% 50bp 인하를 보여준 뒤에 이후 2%대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미 신용 경색을 감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08년 기준으로 10월달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본격적인 제로 금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에서 2007년부터 지금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인하와 지금 인하 시작과 종료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장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횡보 장세,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추가적인 하락과 더불어서 사실상 2%대까지 인하했었던 거를 0.25%대까지 제로로 맞춰놓은 뒤에 더 충격을 받아준 뒤에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히려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계속 작년 10월부터 조기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 내년부터 바로 시작부터 한다, 오히려 이게 미뤄졌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지속적인 21,000 부근대까지 상승장을 이끌어갔었던 내용 자체가 이 부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서. 근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되려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도 왜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설프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가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괴물 자체가 서서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천천히지만 잡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얘가 지금 반등 치면서 넘어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야, 시장 자체가. 그래서 어설프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끌어도 안 되는 거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ECB라든지 캐나다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제는 그래도 꼭 가져가야 되겠다,
결국에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면 8월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정말 9월부터 정말 해피엔딩이 이어질 거냐 이거죠.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실 수 있냐 이거예요. 역사상으로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후서부터 반등인데 제로부터 지금 반등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올해 이제 25bp 가져가는 거고 내년에 뭐 한 번에 50bp, 100bp씩 계속 떨구면서 단발적으로 4번, 5번 만에 제로금리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올해 지금 다음 달 기준서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끔찍한 하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섭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데이터로 일단은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2019년에 일단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놓여지면서 이때 당시에 사실상 하면 안 됐었던 부분이고 2.5%에서 2.25%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0.25%대까지 금리 인하를 크게 가져가면서 이 내용 자체 단발적인 이슈가 있었긴 했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